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랄라고 별장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자선 모금 행사를 겸해 500명의 클럽 회원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별장의 풀 주변에 빈티지카,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세워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트럼프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회원 입장권은 1인당 375달러입니다. 멋진 자동차와 라이브 공연, 패션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파티였습니다. 모두가 흥겹게 즐기는 파티에 대해 주류 매체들은 참석자들이 전염병 방역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흠집내기에 바빴습니다. 이 파티는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아들 배런 윌리엄 트럼프의 15번째 생일 다음날 열렸습니다. 배런 트럼프는 멜라니아가 낳은 아들인데 아직 나이가 어려 다른 자녀들보다는 매체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이날 극진하게 아끼는 배런의 생일을 축하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하트 3개짜리 이모지도 포스팅에 곁들였습니다. 이모지는 이모티콘을 뜻하는 일본어 차용 0단어로 그림을 의미하는 일본어 에와 문자를 뜻하는 모지의 합성어입니다. 멜라니아는 백악관에 있었을 때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벌여왔던 어린이를 위한 캠페인 Be Best를 마랄라고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포스팅 댓글에는 트럼프 부부를 어떻게든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들 생일인데 제발 그만 좀 하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응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악관은 떠났지만 트럼프는 아직 많은 사람들 마음속의 대통령입니다. 하루속히 사기꾼 바이든을 내쫓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달라는 호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T 방송은 트럼프의 골프샷 장면과 바이든이 에어포스 원 트랩을 올라가면서 발을 헛디뎌 연거푸 넘어지는 화면을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바이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 연방 순회 판사 로렌스 실버만이 편파 매체들의 권력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상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한이 막강해진 매체들의 전횡이 일당 독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특히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직접 거론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TV 네트워크와 케이블 역시 민주당의 나팔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실버만은 또 전체주의나 독재 정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통신, 특히 뉴스 전달 매체를 장악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당의 언론 매체 장악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역시 뉴스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뉴스 공급을 검열하는 것은 민주당을 편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등장한 신생 보수 뉴스 네트워크는 소셜미디어들이 거두절미하거나 컨텐츠 검열을 한다면서 아예 차단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은 CNN이 바이든의 취임식 당일 분위기를 마치 예수의 재림이나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홀의 양갈래 조명이 미국을 끌어안는 바이든의 두 팔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찬양한 대목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의 팔이 마이크를 뚫고 나가는 희한한 기적이 창출됐다고 한껏 조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화면 조작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또 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이라고 한 대목도 거듭 방송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프랑스 역사까지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천재가 아니라 대규모 학살자라고 규정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으니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결론 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프랑스 평론가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역사도 흑인 노예가 상륙한 시점을 정통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 부정론을 시작한 극좌파 매체입니다.
역사 시비의 발단은 버지니아 대학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전공 교수 말렌 도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말렌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연구했다는 IT 흑인 후손입니다. 말렌은 카리브해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회복시킨 나폴레옹을 기념하려는 프랑스 정부를 보고 짜증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조를 가스실에서 학살한 군대를 나폴레옹이 창설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말렌은 역사를 거꾸로 파악하는 woke, 소위 깨어있다는 헛똑똑이 학자입니다.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를 주창하는 학자입니다. 사실 카리브의 역사를 보면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나폴레옹 덕분인데 역사적 사실을 아예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이티에 노예제를 수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1845년으로 오히려 미국 흑인 노예 해방보다도 20년 앞선 시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근대 법 제도를 이식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말렌 같은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주창자들은 희한하게도 500년 이상 노예제를 존속시켰던 오토만 제국은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럽을 보면 영국은 이미 PC와 캔슬 컬처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나마 문화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정도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 베이징 환영리의 개사곡 베이징 사천바오 환영리 샌드스톰 웰컴스 유입니다.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을 기다린다. 호흡하면 폐병에 걸리니 당신은 여기를 떠날 거야. 멀거나 가깝거나 당국의 착취 대상 부추다. 다들 숨을 들이마셔 중국 공산당의 선물을 즐기세. 우리 집은 만년을 사는 나무를 심었지만 전면 소강을 한다면서 쓰러뜨렸네. 나무가 없으니 보호막이 없어서 새가 잠자는 황룡을 건드렸네.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곰돌이푸가 하늘과 땅 천지 개벽을 이뤘네. 흐르는 공기는 모두 치명적이네.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태양 아래서 스모그를 들이마시세. 베이징성의 공기를 호흡하세. 우리 집 나무를 베어버리니 모래 폭풍이 들어오네. 세월이 지난 만큼 겪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네. 하늘과 땅 온통 황사로 뒤덮였으니 숨을 쉬지 마세. 사진 찍을 때 필터로 효과를 내지 않아도 복고 효과가 나서 송나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네.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곰돌이푸처럼 당신을 감동시키네. 꿈이 있으면 누구나 이룰 수 있네. 소학생도 주석이 될 수 있네. 중공 당국과 시진핑을 노골적으로 풍자하는 개사곡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해 북방 12개 성은 지금도 황사로 온통 누렇습니다. 베이징이 북송의 풍경화로 변했을 때 시진핑은 푸젠의 난핑을 시찰했습니다. 푸젠은 시진핑이 오랫동안 근무한 곳으로 그의 세력 기반이기도 합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이 청산 녹수의 우이산 삼림공원을 시찰하는 장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차의 명산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우이산의 강에서 대나무 뗏목을 타고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기도 합니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를 모신 가든도 방문합니다. CCTV는 시진핑을 성군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중공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로비를 받고 노르드 스트림 2를 반대한 것으로 밝혀져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기후 에너지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감안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노르드 스트림 2와 관련된 회사나 국가는 제재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5억 유로 규모의 노르드 스트림 2는 이미 95%의 건설 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 발테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2는 우크라이나의 통가료를 내고 거치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탈원전을 내세운 독일 메르켈 정권으로서는
노르트 스트림 2를 폐기해야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는 프랑스의 마크롱으로서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없어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지만 독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실용주의자인 독일 집권 체드우, 기민당 당수 아르민 라셰트는 녹색당의 노르드스트림 2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드우 측은 녹색당이 미국의 로비를 받고 비싸고 공해가 많은 프래킹 오일 수입을 요구한다면서 노르드스트림 2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프래킹 오일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독일에 수출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스탠스입니다. 바이든 스스로 꼬이고 있는 스탠스에 가장 미소 짓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는 원한 것도 아닌데 국제 질서의 단극 시스템이 무너지고 멀티폴라 월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패권주의를 걷어차는 바람에 중공이 다시 살아나고 러시아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